이번 전시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든 숙제였고, 근데 매번 전시할 때마다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일반적인 작품을 일반적으로 설치하고 일반적으로 보여주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또 그래야 작가가 되는 것 같고, 근데 이때 작가가 아티스트라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서정미 씨 공연 들으면서 느낀 게, 여러분들 운주사 가보신 분들이 있어요? 꽤 많으실 텐데 정말로 제 어릴 때부터 베끼고 흉내내고 싶은 게 운주사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일치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뭐 운주사라 그려봐야 고작 몇천 년인데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재료들, 남해에 있는 재료, 이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의 땅과 바다가 만나는 자리의 재료, 이런 것들은 수억 년, 수천만 년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작가냐, 앞으로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작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3층 제4의 전시실, 제일 안쪽에 전시를 참여하게 된 공유를 위한 창조의 박은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팀은 지역에서 그 비어져 있는 공간들을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사람들의 모임, 느슨한 연대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조금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부산에서 시작을 했다가 2019년에 이제 경남에 있는 거제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장승포라는 동네에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전시에 참여를 할 때 사실 처음 해보는 일이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매번 최정화 작가님 뿐만 아니라 경남도립미술관에서도 항상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가치들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그게 충분히 또 예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나름 거기서 이제 응원을 얻으면서 작업을 했었는데 사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되게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저희는 그 공간에 이렇게 조그맣게 저희가 거제 장승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들을 약간 전부는 아니지만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를 공유를 구현을 해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남해 한 길게는 100년, 짧게는 40년 된 돌로 만든 창고가 있었는데 그거를 재생해서 미술 전시, 음악 공연, 출판을 하고 있는 돌창고 프로젝트 최승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남 하동이 고향이고요.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좀 시골에서도 매력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돌창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여러 사람들이 합류하고 커져버리게 돼서 지금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계속 그 매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미술관 전시에 참여한 계기로 인해서 더 많은 팀들을 알게 됐고, 최정화 작가님과도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리고 도립미술관 큐레이터 분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올해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힘은 들었지만 아주 성과가 길게 오랫동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즐기다 가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양산에서 왔고요. 비컴 프렌즈라는 회사의 대표이고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우리 그때 전시 오프닝 할 때 인사를 드렸던 얘기가 있는데 저희 벼르천지 전시 팀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돌아왔다는 것이었어요. 저도 이제 원래 고향은 부산인데 서울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 50을 바라보는 나이쯤에 인생 후반전을 좀 더 나답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경남 양산이라는 곳에 터를 마련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이웃들과 만나서 어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까 그냥 정말 필요해서 할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컴 프렌즈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제 양봉이라는 활동을 하고 또 우리 아이들 발달장애 아이들이 마을에서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그냥 이웃들과 같이 놀고 밥 먹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닌데 미술관이 그런 저희를 아름답다고 바라봐 준 것 같아요. 그게 참 감사했고 좀 부끄러웠지만 이렇게 이제 거창한 장소에 우리의 이야기를 담는다는 게 부끄러웠지만 뭔가 울림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냥 우리 사는 이야기니까 그런 자신감이 또 생겼어요. 우리 또 최정화 작가님이 그런 격려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그냥 그대로가 예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용기 내서 미술관에서 이렇게 관객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경남 남해에서 왔고요. 팜프라라는 팀입니다. 그 팀의 역할상 대표를 맡고 있고요. 팜프라는 실제로 이제 어떤 삶의 전환 혹은 변화를 꿈꾸는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살아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저희들의 제품으로 인해서 일상의 어떤 식습관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끊임없이 꿈꾸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일어나는 어떤 지역들의 활기나 어떤 변화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을 저 역시도 어떤 큰 대의를 가지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당사자로서 어떤 기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 기아 문제의 대안으로 어떤 농업 기술을 익히고 그거를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싶은 그래서 그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20대 초반에 조금은 허무한 어떤 생각들을 넣어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농촌에 실제로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계속 땅이나 이제 주거가 해결 안 되면 그 기술을 익히는 것조차 시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나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나라를 좀 다니고 한국에 돌아와서 무담 점거를 하기도 하고 그냥 땅인데 계약하지 않고 들어가서 살다가 또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좀 짜릿하면서 무모한 경험들을 해왔고요. 그러다 이제 남해에 조금 정착을 아직은 안 했지만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계속 고민인 거는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들, 짜릿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나 개인적으로의 어떤 전문성은 어떻게 키워가지? 혹은 우리 팀원들은 지역에 있는 어른들은 이미 조금 자산이 있고 이제 그걸 유지하면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뭔가를 쌓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개인의 역량, 어떤 자본들을 쌓아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프로젝트를 해가고 있습니다. 도림미술관 전시를 하게 되면서 저는 사실 제 어릴 때 꿈이 영화를 만들어서 개봉하는 것과 전시장에서 전시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꿈이 있었는데 영화도 개봉을 한번 했고 이제 전시도 하게 되면서 꿈은 이뤘어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전시를 할 때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뭔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아쉬움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3층을 준비해놓고 마련해놓고 나서 1, 2층을 왔는데 너무 기가 죽었어. 네,
적어도 네, 하나만이라도 좀 더 나의 많은 것들을 갈아 넣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전시였고, 그러면서 또 많이 배우는 네, 과정이었고,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아름다움이란 말씀을 하셨고, 또 아름다움의 앞뒤에는 사랑이 있죠. 근데 이 여러분들의 사랑, 그리고 이 네 분 말고도 더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실 텐데, 좀 더 많은 분이 초대되었으면 했었고,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미술관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활동을 보이는 정말 활동 사진 같은 작업들이 생기겠죠. 더 길게 갔으면 좋겠고, 사랑과 아름다움, 정말 이건 아무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살면 되죠. 행동하고 보여주고. 근데 예술가들은 까져서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이분들을 보면 저는 정말 참 나는 개미구나. 그런 걸 느끼고, 실제로 방문할 때마다 그렇고, 근데 이분들 뿐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가든 그 지역에 살아있는 날것의 자연, 날것의 생활 앞에서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숙연해지죠. 그냥 말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인간은 말을 할 줄 아는 말이 없는 동물이잖아요. 때때로 말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많은 팀들, 그리고 국내외에서 그런 팀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깊이 한숨 쉬고, 야, 이거 예술은 뭐 하는 거지? 왜 그 집밖에 못할까? 물론 이제 예술가들과 지역 활동가들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도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앞으로의 방향이고 방법이겠죠. 근데 여태까지 예술가들이 그걸 못 해온 거예요. 예술가들이나 큐레이터들이 기획한 거는 행정을 위한 예술이었고, 약간의 공해, 소음, 쓰레기였고, 그리고 그걸 다 이제는 인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범죄 같은 조각과 벽화들, 이거 되게 공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자리라고 믿고, 그런 게 없어지려면 이분들하고 작가들하고 그리고 또 기획자들하고 만나야 돼요. 근데 이게 시작이라고 보고, 저는 매 전시마다 관람객의 입장이 되어서 보고, 관람객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제 거를 제가 보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여질까를 먼저 봐요. 그런 면에서 네, 이 첫 번째 전시지만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첫 발을 디뎠으니 할 일이 커요. 네, 네. 아까 우리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팜프라 유지양 대표님이랑 잠깐 얘기 나눴는데요. 그 같이 이제 활동했던 분들이 왜 곁에 이제 그렇게 일을 도와주고 있었냐 그랬더니, 짠해서 그리고 짜릿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냥 그거는 말이 필요 없고 울림이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진심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통해서 서로 활동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실은 저희의 그렇게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그냥 저희의 진심, 저희의 그냥 우리 나답게 활동하는 그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뭔가 전달을 하고 싶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것 때문에 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출발이라는 영광을 가졌으니까, 네, 저희 뒤로도 이렇게 많은 지역에 활동하는 분들이 미술관에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미 수만 년, 수억 년인가요? 네, 거쳐서 만들어진 자연이나 어떤 오브제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미 있는데, 저희는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저희가 살고 있는 게 이미 저희는 되게 누가 봐도 한국에서 가장 자연으로선 살고 싶은 곳을 찾아간 게 그 남해 두모마을이었거든요. 처음 전시 제안을 받았을 때 이 공간을 안 보여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보여줄 수 있지라는 고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렵고, 이미 완성된 자연이 있고 그 자연을
방문하는 사람만이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표현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하고 있는 했던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좀 해보자. 결국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진이 있고 영상이 있고 글이 있고 그냥 조금 뭔가 DIY를 해서 집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것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좀 확장되지 못했던 게 좀 아쉽고 또 다른 방식들이 좀 더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했어야 되나 이런 실제로 최정화 작가님은 찾아가서 한번 여쭤보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계속 좀 아쉬움이 남는 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조금 더 이게 그걸 지역에 있는 팀들이 좀 확장시켜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가미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주 약간 완성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엄청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전시였던 것 같아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말 내부적으로도 막 이야기가 우리를 많았던 직접 것 같아요. 보러 와주세요라는 그냥 초대장 한 장 여기다 두고 간 그 정도 느낌이에요, 사실은. 네. 직접 와주세요, 여러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큰 고민을 하지 않고 덜컥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 중에는 사실 살면서 이런 기회가 저희한테 올 수 있을까를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그렇고 이 기회를 놓치면은 언제 우리가 또 이런 제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우선 하고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이제 기획을 들어가고 막 준비를 하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게 그런 마음으로 할 게 아니었구나. 이런 거를 부딪히면서 정말 진짜 아까 지왕 대표님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저희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자라는 것까지를 도출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 하는 일은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고 그 사람들이 관계를 맺어가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이 전시실 미술관 안에서 구현을 해낼 수 있을까 하니까 이제 답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쩔 수 없으니 그러면 우리가 그 공간을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이 됐는데, 가벽을 치면서 구획을 해서 저희가 공간을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가벽이 쳐져서 공간을 더 만들어서 갖다 이렇게 물건이나 이런 거를 전시하는 게 차원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치밀하게 고민을 했어야 했고,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그거를 못한 거에 대해서 사실 아쉬움이 조금 많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뭐 이런 표현, 거인의 어깨에 기댈 수 있다는 게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남해 있는 이제 뭐 미물들이에요. 저희는 미물들인데 그게 거인의 어깨에 기대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보여질 수 있다는 기회, 그런 기회를 통해서 또 다른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제일 컸죠. 제안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뭐 물론 해야죠. 했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는, 이제 땅으로 아직 올라오지도 않은 그 밑에서 씨앗은 있으나 이렇게 아직 뚫지 못하는 친구들이 남해에는 한 7, 8팀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큰 작품을 그 친구들하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기획을 했고, 그렇게 해서 뭐 오굿박스 3,000개, 뭐 통영, 미조 뭐 그런 데서 다 얻어와가지고 이제 만들게 됐죠. 그래서 이런 그냥 우리 같은 미물들이 공식적인 자리에 거인의 어깨에 기대서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했죠. 근데 기획자나 참여하신 분들이나 이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시라는 고정된 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그게 필요 없는 사람인데 왜 생겼을까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미술관이니까 전시를 해야 된다. 근데 전시의 방법, 형태, 내용이 달라도 되는데 이제 어제만 전시한 거잖아요. 이렇게 다 각 팀마다 다른 이유가 있는데
예. 물론 어제를 전시해서 내일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추억만 전시라고 그 부분이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뭐 후배들이나 주위 동료들한테 전시할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도움을 주셔야 되고, 기획자도 그렇고. 근데 어느 전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동을 전시하는 것도 그렇지만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도 꼼수가 엄청 필요하고 비전이 있는 척도 해야 되고 없어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럴듯한 쇼를 해야 되잖아요. 광고가 그렇듯이. 저는 미술관 사업이 엔터테인먼트고 서비스업이라고 봐요. 작가도 마찬가지고. 작가는 자기가 작업하는 건 기본. 그건 아예 그냥 깔려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보고 보여주고 가져가게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엉키고 설키게 만드는 것 같고, 또 그걸 또 쫙 뽑아줘야 되고, 이 모든 게 동시 작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했던 게,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 평면형이고 단답형인데 다음에는 더 멋지게 해주시기를. 알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또 오겠죠. 네, 오늘 너무 좋은 자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진솔한 말씀들을 듣고 너무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실 도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뭔가 많이 고쳐야 될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한두 가지 질문을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바로 이제 관람객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시 담당자로서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정화 작가님의 그 예술의 개념에 대한 그런 말씀, 그게 참 너무나도 이렇게 쉽게 들리지만 아주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술이라는 게, 누구나 예술가라는 게 우리 대중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나?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선 드는데, 우리 예술이 지금 대중한테 많이 다가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냥 느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술이 만약에 사회에 지금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까, 뭐 그런 부분을 여쭙고 싶었는데, 사실 최정화 작가님이 이런 말씀 하셨었어요. 예술의 사회와 예술의 사회성,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냥 삶이 곧 예술이고 뭔가가 변화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체를 다시 보라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각 대표님과 우리 최정화 작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살다, 사랑하다, 아마 또 사랑 얘기로, 사랑은 정말로 표현이 필요 없잖아요. 이 파스칼 끼냐르라는 프랑스 소설가가 사랑은 침묵하는 언어, 예술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침묵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랑 사랑이랑 지금 뭐 생활이랑 꽃을 분해해 놓고 이것이 꽃이다 그러는 거랑 그 꽃을 다시 조립했을 때 꽃이 될 수 있는가? 다시 조립하면 꽃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술에 너무나 많은 분석과 해석을 갖다 붙이면 이게 땅 삼천포로 가요. 제 생각은. 그래서 예술은 뭐 그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에게 맡기는 건데, 이것도 되게 무책임한 얘기이긴 한데, 뭐 작가가 그게 자기 출발이고 결과라 그러는데 어쩌겠어요. 근데 정말로 예술은 저는 당신 속에 있고 생활 속에 있고, 근데 생활을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잘 봐야죠. 자세히 봐야 되고 뚫어지게 봐야 되고 정말로 해체도 해봐야 되고 다시 조립도 해봐야 되고, 근데 나보다 더 잘 보는 사람들을 또 봐야 되고, 정말 어떨 때는 가끔 제가 놀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아줌마들이 만드는 거, 만들어 놓은 거, 그걸 제가 보고 다시 느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제 걸 보고 느낄 때 이때는 저는 완전히 정말 졌다. 아, 훌륭한 조상님들이다. 오늘 네 분이랑 이야기한다 그래서 보던 책 속에 우리는 좋은 조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 멋져서. 뭐 갤러리, 미술관 이것만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 못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좋은 유산을 남기고 있고 만들고 있잖아요. 진짜예요. 유산이에요. 너무 멋진 말이었어요. 우리는 좋은 조상이 될 수 있을까? 와, 누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좋은 조상이 되려고 애쓰는 것. 야, 멋진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좋은 조상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근데 이런 얘기는 정말 여러분들이랑 꼭 해야 될 얘기 같고 제일 필요한 이야기 같고, 네. 생활에서 갑자기 좋은 조상으로 왔습니다. 저희 3층 전시 준비할 때 제일 그 소비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제 관람객이죠. 관람객을 타겟팅을 했던 거는 저희는 마을 분들이세요. 마을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왔었는데, 일단 1, 2층을 정말 격하게 공감하면서 보셨어요. 남해 있었던 것들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 썼던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들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또 저희 전시장에 오셔서는 사진, 본인이 나온 사진이 있는 거를 보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저희는 텍스트를 정말 많이 넣었던 팀인데, 이게 진짜 많이 필요가 없다.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아는 사람 혹은 내가 많이 보던 물건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질 때 그 반응하시는 걸 보고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분들 한 분 한 분 이제 소개를 해줄 때도 저희 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고 하는데 뭐 판프라가 아직 발음을 잘 못하시거든요. 저희 1년 넘게 있었는데도. 근데 이게 거기서 어떤 느껴지는 좀 울림 같은 게 저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정말 초대하고 싶었고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그 자식 같은 저희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되게 많아서 같이 왔었는데 되게 좋아해 주셔서, 또 그때 이제 작가님에 대한 어떤 정말 이 모든 세대가 약간 울림이 있는 전시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갈 때 이 마을 분들도 충분히 같이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를 좀 많이 고민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부의 밥상에는 개미가 있다라는 책을 쓰고 있거든요. 남의 이제 향토 음식을 할머니들, 어부의 부인들이죠.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가지고 쓰는 책인데, 그 한 할머니가 이제 볼락 비빔밥하고 비빔밥을 해가지고 그 위에 이제 볼락을 쪄가지고 얹어서 먹는 그 요리 이야기를, 이게 남의 전통 제사 음식인데,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할머니 볼락을 어느 정도 말리는 거예요? 이게 방건조가 있고 뭐 완전히 말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할머니 대답이 세멘트에 던졌을 때 딸그락 소리가 날 만큼 말리면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직관적으로 딱 들어보잖아요. 이게 뭐 얼만큼 말려야 된다, 그게 그 볼락을 세멘트에 던지면 딸그락 소리가 날 만큼 말려야 된다는 게, 나는 얼만큼 말리냐고 물어봤는데 그 할머니는 소리로 대답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그날 정말 기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는 할머니들의 언어인데, 그러니까 그 예술이라는 게 그런 어떤 직관적으로 딱 그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구현해내는 거, 예술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열심히 사는 거, 매일 열심히 사는 거, 그 공통점인 것 같아요. 뭐 최정환 선생님 남해 오셔서 이제 같이 막 답사 다니고 막 같이 밤에 술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근데 다음날 새벽에 막 일어나셔가지고 같이 바다 쓰레기 주우러 가자 해가지고 막 주우러 다니고, 그런 열심히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 거. 그리고 그런 할머니들 매일 아침에 바다에 나가서 굴 따고 하는 그런 열심히 사는 것에서 예술이다, 막 예술적이다라는 거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술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그 딸그락 소리가 그 떠올랐어요. 네. 울림, 떨림, 끌림까지 나왔고 최근에 저는 이제 새김. 그러니까 새기는 거는 그러니까 울림, 떨림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기억 속에 이 새김이 옛날에 원시인부터 암각화가 새긴 거거든요. 소리를 새기고 생각을 새긴 거고. 이제 제 노트에 새김까지 써놨다가 요즘 들어 갑자기 얽히고 설키고. 야, 이 네트워크라는 게 얽히고 섞인 거구나. 그랬더니 갑자기 그 다음 또 있어요. 스며들고, 스밈. 근데 이렇게 쓰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게 오늘 기차 안에서 쓴 거는 이제 마지막은 섬김. 예술은 섬김이죠. 생활 마찬가지고 이 사물을 좋아하는 거랑 사랑하는 거는 다르죠. 사랑을 하면 존중하고 겸손해지고 뭐 아까 일상 뭐 생생활활 살얼이 삶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일 텐데 뭐 앞으로도 계속 노트가 늘어날 텐데 오늘 정리된 게 이제 새기고 얽히고 설키고 스미고 갔다가 이제 섬겨야죠. 근데 그 일을 제일 잘하실 분들이고 계속 섬김을 바랍니다. 저기 이전시실 안쪽에 보면은 이제 주민등록증하고 뭐 옛 그 사진들이 막 있는데 거기에 주인인 김한수 씨는 누구신지 물어보셨습니다. 1층에 흑백 그 사진들이 되게 훌륭하고 멋있는데 모아진 거긴 하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어느 특정 개인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 창원 향토 문화사 사료관에서 뭐 그래서 색깔이 있고 깊어지고 두터워졌죠. 근데 기억 채집을 할 때는 그렇게 그 정도로까지 모이질 않았어요. 물론 기관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이제 낯설고 그러니까 그랬을 텐데 마찬가지로 이거 사업에 폭로를 해야죠. 2층에 저쪽에 있는 앨범들은 제가 평소에 모아놓은 모르겠어요. 그걸 왜 모아놨는지. 그 앨범들이 시각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구세주가 됐죠. 제 작업실에 정말 이만큼 쌓여있는 것 중에 골라온 거니까. 그리고 그 속에 있던 사진과 자료들을 또 꺼내오고 심지어는 그런 자료까지 어떻게 갖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료관을 통해서 모인 자료는 아니죠. 근데 제 개인 자료지만 지역과도 연관이 있고, 그러니까 다 맞아 떨어져서 그 장소에 남겨진 거죠. 이거는 제가 그 의미를 우리 관객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1층에 보면 인류새와 개미라는 영상이 있잖아요. 그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시면 인류새? 예, 인류새와 개미. 개미. 우리가 개미죠. 그렇기도 하고 우연히 이제 작업 과정에서 이걸 조립하는 과정에서 개미가 제일 아래칸에 와 있는데 놀라워요. 이게 뺑뺑 얘는 길이 그 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아까 말한 촉발, 직관, 감관, 번개불이 번쩍 해서 야야 이거 찍어 해서 다 핸드폰으로 찍은 걸 조합해서 만든 영상인데 사실 저도 그게 좋고 계획 이전에 된 거죠. 그거는 그 자리에서 발견된 건데 하고 나니까 반응도 좋은데 일단은 그 앞에서 그걸 쳐다볼 때 정말 너무 막막했어요. 이게 눈앞에서 계속 둔단 말이에요. 얘한테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주 궤도는 이거 하나예요. 야 이거 우리랑 똑같지 않아요? 근데 이걸 또 어떤 블로그에서 보여줬는데 재밌게 보는 게 바깥에 있던 커다란 과일, 여기 있는 딸기를 보면 우리가 개미다. 그래서 인류새 앞에 개미는 인간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이런 관객을 보면 신나죠.
그럼 이제 저희 팀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공유를 위한 창조에 들어온 질문인데요. 일단 거제가 아닌 다른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거제 다음은 또 어떤 장소를 생각하고 계신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거제 내려간 지 이제 2년 되는데, 당연히 다른 지역으로의 계획은 가지고 있죠. 더 이제 기반이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살기 좋은 동네가 됐다라고 판단이 들 때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마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아직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그리고 그 지역이 어디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거제도도 충분히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고, 저희가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내부적으로 이제 회사 구성원들끼리 얘기하는 거는 좀 더 다이나믹한 일을 하자. 그러니까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좀 어려워하거나 꺼려하거나 뭐 그러한 지역을 한번 들어가 보자. 뭐 예를 들면 섬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조금 더 이슈가 있는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뭐 아직 결정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먼 훗날에 뭐 기회가 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 돌창고 프로젝트 대표님, 작품 중에 애벌레 작품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그 작가님이 키우시는 곤충인지, 그리고 다 자라면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하는지까지 이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레이트 곤충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축사를 해요. 소축사를 하는데 자기가 고2 때 축사일을 이렇게 똥을 치우는 거죠. 그런데 그 똥을 딱 들었는데 그 안에 그 애벌레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예뻐 보였대요. 너무 귀엽고 너무 키우고 싶고. 그래서 그거를 그 자기 집에 있는 저 바깥에다가 이렇게 따뜻한 온도를 만들고 해가지고 실제 키운 거예요. 실제. 근데 그게 뭐냐면은 장수풍뎅이 애벌레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키우면서 이제 SNS나 이제 인터넷에 올린 거죠. 이것들 키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거 살 수 없냐. 나도 키워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팔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가 이제 그레이트 곤충이라는 자기 나름의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고 남해에서 그거를 키우고 있죠. 키우고 이제 돈도 벌어야 되니까 자기는 이제 드론을 배워가지고 논에 요새 드론으로 다 방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은 벌면서 자기가 이제 아직 금전적으로 치환은 안 되지만은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전시를 실제 애벌레를 하느냐 마느냐를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기가 뭐 그런 자리가 있어서 들고 가봤는데 그 애들은 엄청 좋아하는데 엄마들이 아유 만지면 안 돼 막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대로 전시를 했고, 그 작품은 이제 자기가 그 축사에서 일할 때 그런 흰색 그런 신발을 신고 했었대요. 그래서 그 신발에다가 애벌레 키우는 유리병을 꽂고 이제 그 퇴비를 넣어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좀 지금 점점 커졌을 거예요. 예. 살아있는 겁니다. 예. 장수풍뎅입니다. 그건. 남해 물론 다 두 분 다 남해인데 이 작품 설명을 제 대신 좀. 안 그래도 남해대교 옆에 남해각이라는 오래된 여관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리노베이션 해서 전시장 2개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오픈 전시에 최정화 선생님 작품을 하나 이제 요청을 드려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최정화 선생님이 나는 조그만 소품이라도 가서 보고 내가 작품을 만들지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주지는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남해각을 둘러보는데, 그 남해각 여관 옥상 쪽에 보면 조그만 학고방이 있었어요. 조그만 이제 관리하는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이불이 있었던 거죠. 이불이 있으니까 최정화 선생님이 이 이불 내가 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가셔서 이제 왔는데 이게 이 작품이 된 거죠. 근데 남해 군 관계자들이 이제 이 전시를 보고 보러 왔는데 이거 보고 이제 뜨악한 거죠. 어떻게 이 작품을 이렇게 예쁘게 어찌 보면은 사실 그거 소각하려고 했거든요. 버려진 것들 다 모아가지고. 근데 거기서 어쨌든 이걸 하나를 건져서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 주셨죠. 요 위에 사인이 이게 마음심자의 상형 문자 금성문이에요. 실제 그 자료를 근데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불이 꺼진 것도 아니고 켜진 것도 아닌데 제 생각엔 이게 자연이다. 우리가 요즘 망가뜨리고 있는 자연이다. 갈 듯 언제 꺼질 듯 이게 다 뭐 해, 달, 물, 산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될 줄은 또 알았죠. 네, 그게 예술가가 하는 말이겠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비컨프렌즈 대표님께 도시 양봉을 아이들과 함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벌에 쏘이거나 혹시 위험한 적이 없으셨는지. 예. 네, 저희가 양봉한다고 하면 다들 이제 민원 안 들어오느냐, 벌에 쏘이는 거 무섭지 않느냐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근데 저희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모기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살지만 벌은 이렇게 침을 쏘면 죽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공격으로만 침을 쓰거든요. 그리고 벌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항상 양봉할 때 뭐 이렇게 방충복도 입고 장갑을 끼기도 하지만 그냥 맨몸으로 가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벌들의 특징이 자기가 이제 공격을 느끼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별로 쏘이지 않고요. 벌침 일부러도 맞는데 뭐. 네, 몸에 좋습니다. 네, 벌의 그 생태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벌에 대해서 친숙하게 느끼고 도시에서 왜 벌을 꼭 키워야 되는지도 이해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손에 꿀을 묻혀서 직접 이렇게 벌들이 먹어보게 하는 그런 체험도 저희 하거든요. 네. 안전한 곤충이고 유익한 곤충이고 지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곤충이에요. 네. 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임대를 하거나 이제 실제 뭐 사용에 대한 허가는 없은 상태에서 그냥 저희가 1년을 프로젝트 했었고 올해부터 이제 저희 이름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 마을 분들은 학교에 잘 안 오세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해서 좀 지켜주시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갈 공간은 아니고 왜냐면 저희가 거기 사니까 그 집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방해하고 싶으시지 않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오실 때도 되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먼저 하시고 오시기도 하고 휴대폰이 없으시니까 아예 그냥 낯선 전화가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오늘 뭐 쌀을 갖다 주려고 가도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고 좀 친분이 있는 이제 50대 이장님이나 이런 그 세대분들은 그래도 그냥 좀 자유롭게 오시는데 어머님이나 아버님, 할아버님들은 되게 좀 조심스럽게 하시고요. 외부 방문객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자유롭게 오셔도 됩니다 했다가 요즘 좀 힘들어진 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마을 분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엄청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약간 이제 그 지역에 사셨던 분들이 추억의 장소로 이제 또 많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약간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개방을 할 거냐 아니면 그래도 우리 공간이라고 생각할 거냐 이건데 내년부터는 아예 개방하고 공공공간으로 뭔가 시설도 개선되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판프라 하면 코부기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데 저 지금 오전 안쪽에도 코부기를 이렇게 형태만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직도 거기 거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첫 번째 지었던 집을 이제 한 달 만에 짓겠습니다 해놓고 8개월이 걸렸거든요. 8개월을 걸려서 이제 짓고 나서 2년 정도를 살았어요. 살면서 이제 저를 계속 가이드해 주신 건축가님 있는데 집을 짓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집에 살지 않으면 건축가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셔가지고 제가 지은 집에서 이제 2년을 사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제 신체 구조에 딱 맞춰서 모든 집을 설계를 하고 저 어떤 행동, 패턴 뭐 그런 것들에 맞춰서 이제 집을 설계를 해서 살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이 집에서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남해 올해 땅을 샀습니다. 아예.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집 진주에 있는데 이제 가져올 예정이고요. 그런 집들이 몇 채 여기저기 지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마치 과일이 여행 간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돌아와서 그 땅에 이제 그 집 그 다 페르소나가 다 달랐거든요. 그런 집들이 이제 생기는 이제 공간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마지막 질문은 마지막에 작가님이 꼭 대답을 해주시고 사러리였다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저희 팀부터 이번 전시의 관람 포인트 어떤 메시지를 꼭 드리고 싶으신지 관람객에게 꼭 이것만큼은 꼭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있으시면 그것과 마지막 그 하고 싶은 말씀 같이 함께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 다랭이논이라는 작품을 구상하고 만들면서 지역 가능성이 있다. 지역이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살아 움직인다는 말이거든요. 살아 움직인다는 말은 거기서 어떤 활동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죽은 도시가 이제 원도심이 죽는다는 말은 그 안에서 활동이 안 일어나고 빈점포가 일어나니까 죽었다 그러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남해는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지만은 아까 말한 그레이트 곤충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크고 작은 그런 씨앗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미물들이.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다랭이논 위에서 이렇게 보여지길 바래서 그런 의도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게 시각적으로 어떻게 예쁘게 표현하는 건 아직 구현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움직임을 전달하고자 했기 때문에 각각의 팀들의 모습들을 텍스트도 있고 조그마한 작품 소품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찬찬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판프라도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처음 이렇게 왔을 때 전 전시를 이제 철거하는 현장을 봤는데 강목이면 뭐면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리스해서 쓸 수 있는 재료로 한번 써보자. 또는 쓰고 나서 그거를 그대로 옮겨가서 그대로 다시 쓸 수 있는 걸로 해보자 해서 어굿박스를 이제 한 거거든요. 다시 이제 빌려오는 방식으로 다시 이제 되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 전시가 끝난 후에 제로가 될 수 있는 그 목표를 두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뭐 저희는 그냥 전시에 어떤 기교가 없었고 빅컨퍼런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저희 걸 보여드린 거라 그냥 저희가 담고 싶었던 두 가지 키워드 도시 양봉이라는 것에 대한 호기심 가져가시면 좋겠고 또 발달장애인 이 누구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 두 가지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네. 5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게 없잖아요. 근데 뭐 고를 수 없다는 게 먼저 답이고요. 1층에 인류새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로 만든 벽화 부조. 저는 네, 거기 사실 기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콜렉션 한다면 그런 게 콜렉션이 돼야 된다. 그것도 갑자기 생긴 작업인데 쓰레기를 보고 이거 이쁜데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근데 계획된 것보다 그 우연이 더 센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을 관람객도 같이 느꼈으면 공간을 일부 구현을 그러다 보니까 실제 관람객분들이 오셔서 그 구획을 보시고 그 거제도로 그리고 저희가 있는 장승포로 실제 방문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다 보여드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쉬울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런 커뮤니티들을 만들어가는 저희와 또 연이 되어서 이렇게 무언가를 방문을 해서 그런 연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하나를 준비를 했었고 두 번째는 저희 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굉장히 지역의 현장에서
아주 작게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을 해도 충분히 앞으로도 먹고 살 수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저희를 드러냄으로써. 그래서 그렇게 두 개를 생각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과거의 3년의 여정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데 되게 집중을 많이 했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좀 잘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었던 게 3년의 여정을 정리하면서 실제로 개개인의 그 같이 이 프로젝트를 했던 개개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되게 들여보는 시간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피드백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그 3년을 하면서 이제 떠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너무 짜릿했고 짠했다라는 말을 저한테 딱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공간을 불법으로 점거해가지고 공공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혹은 아무 수도도 전기도 없는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살 거라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시간들을 같이 했다는 게 되게 뭔가 이제 그 당시에는 치열하고 막 뭐 티격태격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되게 짜릿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처음 시작할 때 누구나 다 저희가 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지역에 내려와서 삶의 변화를 주고 거기서 좀 이주하고 정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대중성이 진짜 없다. 이건 너무나 유니크한 일이고 팜프라라서 됐던 일들이 되게 많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중성을 보여야 돼? 앞으로도 이 짜릿한 상상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더 해갈까? 그냥 의식하지 않았던 그 많은 것들이 그냥 상상 속에 있었던 판타지 같은 일을 현실에 해버렸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보실 때도 그 실제로 그 텍스트를 보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지점들을 좀 보면서 자신의 어떤 그 하고 싶었던 일 혹은 내가 꿈꿨던 일들을 조금이라도 하는 그런 변화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들을 감히 해봅니다. 네, 일단 오늘 너무나도 좋은 말씀 그리고 진솔한 말씀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